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RSS 2023년에 올라왔던 Rotating Without Seeing Toward In-Hand Dexterity Through Touch라는 논문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목차는 그 릴레이티드 워크를 뺐는데 이게 그 방법론적인 부분이 좀 심플하고 실험이 많은 논문이라서 그 릴레이티드 워크는 좀 중간중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처럼 일단 태스크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인 핸드 매니플레이션이라는 게 저렇게 이제 손처럼 생긴 로봇을 제어를 해서 손 위에 있는 물체를 이제 옆에 있는 볼 포즈처럼 이제 원하는 위치로 로테이션 시키는 그런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저렇게 그 뭐 X, Y, Z 어느 방향으로든 회전하는 태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이 논문처럼 그냥 좌표축을 정하고 그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태스크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핸드 매니플레이션 태스크에서 일단 초기에 수행됐던 연구들은 전부 다 이제 그냥 이미지를 촬영을 해서 그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태스크에서 문제가 있는 게 그 이미지라고 하면 결국 손이랑 물체랑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손가락에 의해서 그 물체가 가려진다거나 물체에 의해서 손의 포즈가 가려진다는 등의 이제 폐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이제 학습이 어려울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은 이제 지난번에 발표했던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여기서도 이제 이 스피닝 태스크라는 저 손잡이를 돌리는 태스크를 수행을 할 때 카메라에서 손가락에 의해서 손잡이가 가려지는 경우에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그 실제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손으로 무언가를 할 때 단순히 시각 정보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촉각 정보를 같이 사용을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사진처럼 이제 블랙박스 안에 있는 물체를 예측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정전이 돼서 이제 지하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웬만하면 이제 사람들은 결국 그 물체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물체와 그 대략적인 상호작용은 할 수 있다고 이제 논문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좀 최근 연구들은 이렇게 그 촉각 센서를 손에 다는 방식으로 좀 저런 인핸드 매니플레이션 성능을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일단 이 논문 같은 경우는 그 손가락 끝에다가 그 촉각 센서 4개를 달아서 저렇게 이제 손가락 끝으로 로테이션을 하는 태스크를 이제 그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 손가락 끝에만 촉각 센서가 있는 경우 단점이라고 하면 결국 이제 손가락 끝에서만 획득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하면 좀 복잡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례로는 이제 손바닥 이제 전면부를 이제 덴스한 좀 그 고성능의 그 햅틱 센서를 다는 방식으로 그 햅틱 센서를 구현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6개의 햅틱 센서가 패치 하나에 들어있는 방식으로 이제 이 패치 하나하나에 있는 이 센서에 작용하는 그 센서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데이터의 분포를 가지고 이제 손과 상호작용하는 물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연구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덴스한 형태의 그 센서를 사용하는 경우 단점이라고 하면 결국 학습을 할 때 이 획득한 센서 데이터를 다 넣어줘야 하다 보니까 샘플이 많이 복잡해지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복잡한 샘플을 가지고 학습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얘를 리얼 월드에서 이제 동작을 할 때는 좀 찜트리얼 갭에 취약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16개의 촉각 센서를 이제 손가락 마디별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제 햅틱을 사용한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좀 컨트리뷰션이라고 제안할 수 있을 만한 건 이제 이미지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16개의 촉각 센서만 사용을 해서 이 언신드 인핸드 매니플레이션이라는 태스크를 수행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신드라는 게 결국 시각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이제 추가적으로 학습에 사용하지 않은 물체도
충분히 이제 로테이션 할 수 있다는 그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측면에서의 언신까지 포함을 해서 저런 용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론 쪽으로 들어가 보면 일단 그 여기서 사용하는 그 촉각 센서는 그 폴스 센싱 레지스터라는 좀 많이 대중화되어 있는 센서인데, 결국 이게 이 FSR이라는 센서가 동작을 하는 건 그 이 센서에 힘이 가해지게 되면 이 가해진 압력에 따라서 그 발생하는 저항값이 달라져서 이 저항값을 통해서 그 작용하는 힘이 얼마인지를 센싱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획득한 센서의 문제점이라고 논문에서 제시를 하는 건 이제 획득한 신호가 많이 비선형적이고 노이즈가 너무 많다라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센싱을 한 정보가 이렇게 노이즈가 많다라는 걸 이제 의미하고 있고,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렇게 노이즈가 많은 정보를 조금 간단하게 그 표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결국 그 특정 값으로 지정한 스레시홀드를 기준으로 이 획득한 정보를 0과 1의 값으로 이진화를 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진화를 하면 이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결국 그 리얼월드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와 시뮬레이션에서 발생하는 노이즈가 결국 다르게 될 건데, 결국 이 다른 걸 전부 다 반영을 하고 저런 복잡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저걸 이제 0과 1의 값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제 값을 제한함으로써 이제 시뮬레이션과 리얼에서의 그 심트리얼 갭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획득한 16개의 센서로 이제 알 수 있는 정보로는 여기 있는 이 포지션 인포메이션과 인터랙션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위치 정보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16개의 센서가 0과 1의 값으로 활성화됐는지 활성화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결국 활성화된 센서들이 손이 어느 위치에 분포했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손 위에서 물체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터랙션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 손가락 끝 4개에 달려있는 센서가 활성화됐는지를 통해서 결국 지금 물체와 손가락 끝이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 논문에서 강화학습에 사용한 아키텍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먼저 이제 강화학습 알고리즘은 PPO를 사용을 했고, 이제 스테이트는 총 3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이 손 로봇의 관절이 16개가 있는데, 이 16개 관절의 현재 포즈 값이 스테이트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방금 전에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했던 그 이진화된 이제 촉각 센서에서 획득한 값 16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이전 타임 스텝에서 그 어느 위치로, 그 손을 어느 위치로 움직여라라고 제시를 하는 타겟 포즈라는 게 있는데, 이 타겟 포즈 값까지 이제 총 48개의 값을 스테이트로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액션은 이런 스테이트를 획득을 했을 때 이제 그 조인트별로 이 위치로 가려면 어느 정도 조인트를 회전을 해라라는 그런 이제 상대적인 회전할 각도 값을 이제 액션으로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 그 이야기하는 게 이전 액션이랑 현재 액션이랑, 그러니까 이전에 수행했던 액션이랑 현재 예측한 액션이 너무 차이가 크면 그러면 이제 손이 너무 그 이상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웨이티드 썸으로 이전 액션과 현재 액션을 합쳐주는 방식으로 최종적인 액션을 획득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획득한 액션과 이전 스텝에서 예측한 타겟 포즈를 이용을 해서 다음 스텝에서 가야 할 타겟 포즈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측한 타겟 포즈를 이제 PD 컨트롤러에 넣어주면 이 컨트롤러가 이제 이 타겟 포즈로 가기 위한 각 조인트들의 토크를 계산을 해서 로봇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이제 모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워드 같은 경우는 총 6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로테이션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 로테이션이라는 게 결국 이제 이 태스크에서는 물체가 그 하나의 회전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는데, 그래서 이 로테이션 값은 이 회전축을 기준으로 얼마나
회전을 했는지에 대한 상대적인 값을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클립을 사용한 이유는 그 실제로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결국 이제 손 위에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뭐 그 지정한 회전축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이그 세타 값의 그 노이즈가 크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립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리워드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그 물체의 선속도에 따른 음의 보상값을 주는데, 이 음의 보상값을 주는 건 이제 결국 선속도가 크다는 건 현재 이전 위치랑 현재 위치랑 비교했을 때 그 위치값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로테이션이라는 태스크에서는 음의 값을 가지는 게 그 음의 보상을 주는 방향으로 학습을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물체가 회전을 하다 추락했을 때 음의 보상을 주는 거, 그리고 이건 이제 PD 컨트롤러로 이제 타겟 위치에 대한 그 톡 값을 제한을 했을 때 그 제한한 값이 실제 이제 타겟 위치랑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그 실제 토크의 크기에 대한 보상을 반환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디스턴스 리워드라고 이 손가락 끝과 물체 간의 거리를 음의 보상값으로 주는 건데, 결국 이 값이 작으면 작을 그 손가락 끝과 그 물체 사이 거리가 작다는 건 결국 그 물체랑 손가락이 맞닿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니까 결국 손가락과 이제 물체 간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이런 리워드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제 실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험은 목표로 하는 태스크는 이제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로테이션 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 Z축을 기준으로 물체를 로테이션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학습을 진행한 다음에 이제 평가는 리얼과 시뮬레이션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셋은 그 다음과 같은데, 그 왼쪽에 있는 데이터는 그 시뮬레이션에서 사용한 거고, 오른쪽은 실제 환경에서 사용한 이제 물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논문에서는 이제 이 촉각 정보가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습을 할 때는 이렇게 이 오브젝트 셋 A와 셋 B로 오브젝트를 나눠서 그 A로 학습을 한 다음에 B로 이제 언신 테스트라는 이제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성능 평가를 위한 셋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얼에서도 이 셋 A에서 사용한 그 물체와 비슷한 형태의 물체들을 가져와서 이제 씬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이제 그 외에 학습되지 않은 물체를 이용해서 언씬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셋을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베이스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시뮬레이션에서의 베이스라인은 그 노 센서, LS 센서, DS 센서의 세 가지가 있는데, 노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센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학습을 진행한 것이고, LS 센서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이진화를 위해서 그 스레시홀드를 정해줬다고 했는데, 이게 그 제한된 모델에서는 이 값이 0.01 뉴턴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LS 센서는 0.2 뉴턴으로 그 값을 확 올려서 그 센서의 정밀도를 낮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DS 센서 같은 경우는 학습은 이제 제한된 모델과 동일하게 하는데, 실제 평가를 할 때는 그 센서에 대한 정보는 비활성화한 방식으로 이제 성능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얼 월드에서는 그 오픈 루프 폴리시, CT 센서, 그리고 노 센서 세 가지 베이스라인이 있는데, 일단 그 오픈 루프 폴리시는 간단하게 말하면 시뮬레이션에서 성공한 이제 에피소드가 있으면 그 에피소드를 들고 와서 그 리얼에서 동작을 시켜본 거고, CT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그 이진화해서 획득한 센서 정보가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진화하지 않은 그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때 그 성능을 평가한 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 센서는 앞에 시뮬레이션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센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학습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매트릭을 설명하고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트릭은 결국 누적 보상인데, 결국 이건 에피소드 동안 획득한 누적 보상을 나열한 것이고, 이건 시뮬레이션에서 학습을 하면서 획득한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누적 그 회전 각도인데, 이건 결국 리얼에서는
그 오브젝트가 얼마나 회전했는지를 정량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그냥 그 얼마나 회전했는지를 사람이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이제 한 바퀴 단위로 그 몇 바퀴를 돌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리얼에서만 사용하는 메트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time to fail인데, 이건 이제 처음 액션 시작하고 그 동작을 시작하고 나서 그 물체를 회전시키다가 물체가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이제 측정한 결과입니다. 이건 이제 시뮬레이션과 리얼 둘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실험은 그 시뮬레이션에서 각 베이스라인이랑 그 제한된 모델의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평가인데, 일단 이제 멀티 오브젝트 트레이닝이랑 싱글 오브젝트 트레이닝으로 나눠져 있는 게, 일단 멀티 오브젝트 트레이닝은 아까 말씀드렸던 셋 A로 학습을 한 거고, 싱글 오브젝트 트레이닝은 이 중에서 좀 가장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그 물체가 저 정육면체 큐브라서 저 큐브만 가지고 학습을 한 결과가 이제 싱글 오브젝트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이 그래프 두 개는 이제 노 시그널 그 베이스라인이랑 비교를 한 결과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LS 시그널, 그러니까 스레시홀드를 높인 이제 베이스라인이랑 비교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제한된 모델에서 성능이 가장 우세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야 할 건 여기 이 노 시그널에서의 이 성능과 이제 이 그래프에서의 LS 시그널의 차이인데, 결국 그 이 마지막 그래프를 보면 LS 시그널이 결국은 이제 그 제한된 모델과 거의 유사한 성능을 나타내는데 반해서 이제 노 시그널은 그 정도까지 결과가 수렴하지는 않는다고 해서, 결국은 이러한 측면이 결국 정밀도가 낮더라도 센서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한다는 것이 이제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다가온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멀티 오브젝트 트레이닝 결과를 나타낸 건데, 여기서는 이제 좀 극단적으로 그 제한된 모델의 성능이 다른 두 베이스라인보다 훨씬 우세하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결국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센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학습 효율에 영향을 준다는 것과 더불어서, 여기 이제 LS 센서와의 비교해서 LS 센서 학습이 잘 안 되는 걸 통해서 좀 센서가 정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까지 함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실험은 이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과 이제 로버스트니스에 대한 평가인데, 결국 이걸 위해서 이제 신 오브젝트와 언신 오브젝트에 대한 평가를 이제 각각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싱글 오브젝트 트레이닝과 멀티 오브젝트 트레이닝 두 가지 케이스를 같이 평가를 했는데, 일단 싱글 오브젝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 이제 결과를 보면 이게 제한된 모델인데, 제한된 모델에서 그 모든 지표에서 가장 우세한 값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교를 해야 할 게 신과 언신의 결과인데, 이제 제한된 모델 같은 경우는 신에서의 성능과 언신에서의 성능 차이가 한 40 정도 나는 반면에, 이제 센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센서를 학습할 때는 사용을 했는데 이제 평가할 때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언신 오브젝트에 대한 성능 결과가 300 정도 리워드가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LS 센서, 그러니까 센서 데이터를 쓰지만 이제 스레시홀드가 높은 이 케이스에도 이제 결국 언신 오브젝트와 신 오브젝트의 결과 자체는 그 다른 이 두 가지 케이스에 비교했을 때 그 좀 더 강건함이 더 높다라는 경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향성을 통해서 이제 논문에서는 결국 이 센서 데이터를 사용을 한다는 것이 다른 물체에 대한 정보를 모델을 더 강건하게 이제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멀티 오브젝트 트레이닝 결과인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티 오브젝트 트레이닝에서는 이제 그 노 센서와 LS 센서가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제한된 모델로 학습된 결과만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 봐야 할 것은, 이제 앞에 그래프를 보면 그 신 오브젝트에 대해서 그 제한된 모델과 그 DS 센서의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멀티 오브젝트 트레이닝 결과를 보면 여기서는 이제 제한된 모델은 900 정도 나오는 반면에 이제 디에즈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530 정도, 350 정도 값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차이가 나오는 것도 결국은 이제 학습에 사용한 그 센서 데이터가 실제로 이제 그 학습을 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실험은 이제 리얼에서의 실험인데, 그 리얼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에 사용한 것과 유사한 형태의 물체로 이제 씬 오브젝트로 테스트를 한 게 있고, 이제 언씬 오브젝트로 테스트를 한 결과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OL이 결국 그 트래젝토리를 받아와서 그냥 동작을 시킨 거고, 이제 노 센서는 그 센서를 제외하고 학습을 시킨 건데, 결국 이 두 가지 경우는 그 리얼에서 거의 그 평균적으로 180도 이상 회전하지 못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반면에 이제 그 CT 센서,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한 결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앞의 두 케이스보다 훨씬 성능이 높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한된 모델이 거의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는 뭐 이런 러버덕 같은 좀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그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제한된 모델의 성능이 높다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이진화를 통해서 센서를 학습에 사용한다는 점이 이 심트리얼 갭을 해소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실험은 이제 리얼과 그 시뮬레이션에서 이제 각각의 센서가 어떻게 활성화됐는지에 대한 그 시간에 따른 그 그래프를 표현을 한 건데, 이걸 두 개를 같이 보면 위에 있는 게 리얼에서 획득한 센서 데이터고 밑에 게 시뮬레이션에서 획득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반적인 경향성을 보면 이게 이 같은 색깔이 같은 센서에서 획득한 진호인데, 그 이렇게 색칠된 그 결과 같은 경우는 그 시뮬레이션에서는 되게 빈번하게 센싱을 하는데, 리얼에서는 되게 거의 센싱을 하지 못하는 케이스를 다룬 거고,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센서에서 이제 전반적인 경향성이 비슷하게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실험은 이제 그 센서 데이터가 그 물체의 형태와 물체를 형태를 학습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태스크로, 여기서는 네트워크를 하나를 더 만들어서 실험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 네트워크에다가 그 20초 동안 그 로테이션을 수행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그 로봇의 포즈랑 이제 오브젝트 연료석회 센서가 획득한 그 센서 데이터가 있을 건데, 그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었을 때 이렇게 이제 3차원 형태의 오브젝트를 출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센서를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에 각각의 복원 결과를 확인을 한 건데,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촉각 센서를 사용했을 때 이제 이 복원된 결과가 좀 더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에 가깝게 복원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센서 데이터를 사용을 함으로써 좀 더 물체에 대한 정보를 더 잘 획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건 마지막 태스크인데, 이건 결국 기존 태스크가 그 Z축 기준으로 로테이션을 수행한 건데, 이제 이번에는 그 X와 Y축 방향으로 이 로테이션을 학습한 다음에 성능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결과를 보면 그 Z축에 비해서 X, Y축의 결과가 좀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Y축과 X축 같은 경우는 센서를 부착하지 않은 그 손가락의 측면과의 상호작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성능 하락이 발생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라고 하면 결국 이 논문은 촉각 데이터만 사용을 해서 인핸드 매니플레이션 태스크를 수행한 첫 번째 연구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진화를 통해서 심트리얼 갭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촉각 센서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학습하지 않은 물체에 대한 그 강건함도 이제 학습에서 반영을 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